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네, 드디어 10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100번.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1월달부터 쌤이랑 같이 함께 했는데 꾸준히 같이 공부했었던 여러분의 느낌이 어떨까요?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오늘은 좀 너무 기네? 오늘 좀 짧게 끝나네? 이런 것들 있는데 내용이 언젠가 여러분이 주목하게 될 날이 오겠죠?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했었다, 이 글을 이렇게 읽었었다 라는 그 성취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 공부를 따라오시고 잘 여러분 어떤 나중에 학습의 큰 자산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국어의 기본은 읽기다. 읽고 생각하고 쓴다. 다시 한번요. 읽고 생각하고 쓴다. 이런 걸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요. 잘 읽어야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기에 포인트 두시고, 읽기라는 것은 일단 이해를 높이고 사고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휘력도 같이 기르면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그때도 지금도 정당성 없는 독도 왜곡. 왜곡이라는 거는 비틀어버린다는 거야. 거짓말 한다는 거지. 거짓으로 주장하는 걸 왜곡이라 그래요. 누가 했을까? 설마 우리나라가 하진 않겠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속 한단 말이야. 아닌 걸 알면서 계속해. 진짜 속셈이 뭘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일본 관련해서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부터 일본의 어떤 반도체 어떤 재료의 수출을 금지하는 문제와 있었고, 또 그래서 우리는 불매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을 벌려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니클로 매장에 많이 없어진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요즘 핫 이슈가 된 건 뭐죠? 바로 방사능 오염수 배출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이렇게 자꾸 사고를 치고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 가깝지만 먼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상식이 너무 어긋나는 일들이 많아서 우리는 더 현명하고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부터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 왜곡 중에 하나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에 대해서 이 홍성근 동부역사재단 연구위원님이 쓴 글을 통해서 우리 땅이네 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러분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모해 주시고요. 1문단 보겠습니다. 지난 30일 이게 4월 1일이니까 3월 30일이에요. 2021년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죠?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었다. 검정이라는 말은 이 출판사에서 만든 이 교과서가 과연 교육적으로 괜찮은 건지 심사했다는 소리입니다. 심사. 발표되었다. 모든 사회과 필수 과목, 지리 총합, 역사 총합, 공공, 교과서 30종에 대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되었다. 이게 문제네.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 영유권, 자기네 땅이라고 기술됐단 말은 뭐냐면 모든 30종의 모든 교과서에 다 이게 기록되었다, 수록되었다 이 소리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주목되는 것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1905년 자국 일본이지 영토로 편입했다. 편입이라는 건 뭐야? 원래 우리나라 게 아니었는데 영토를 이거 우리 땅이라고 끌어들였다는 얘기야. 끌어들이다라는 소리예요. 한국이 불법 점령이라는 얘기지. 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기술한 부분이 미쳤지. 이러한 내용은 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평화 국가인 반면에 한국은 불법을 자행한다. 불법을 저지르는, 이거 다 어휘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지르는 국가로 인식하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것이다. 이게 바로 이 글쓴이 이 교수님의 연구위원님의 생각인 거죠. 일본의 의도가 그렇다. 근데
근데 이게 교과서니까, 교과서니까 고등학생들에게 일본의 고등학생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인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나름의 역사가 있어서 자기 나라를 좀 더 좋게 기술하는 거 어느 정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걸 좀 축소하고 잘한 걸 좀 과장하고. 그렇지만 이건 팩트에서 어긋난 거잖아. 우리 알고 있잖아요. 팩트에서 어긋난 건데 이게 맞다고. 즉 거짓을 진실로 가르친다는 거 아니야? 교과서니까 교과서에 권위가 얼마나 있어. 진실로 가르친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자, 멈추시고 필기 잘 하시고요. 좀 지워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이 문단 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말하는 국제법이란 무엇인가? 국제법적으로 나름대로 여기 보면 국제법을 준수하는 형업거라고 했으니까 진짜 맞는 건지 따져보자고요. 국제법이란 뭐냐? 본디 법이란 뭐냐? 여기서 쌤이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배웠습니다. 요거 별표. 법이란 불법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법은 정의, justice, 정의를 지향한다, 추구한다는 거죠. 정의는 올바른 관계. 이게 법의 어떤 그 근본 취지인 것 같아요. 쌤 법은 잘 모르잖아. 응. 그래서 법의 죄란 말은 모든 역할은 사회 구성원 간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 요거. 우리가 뭐 법적인 다툼하면 재판에 가가지고 법정에서 다투잖아. 재판을 하잖아. 재판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재판을 하는 것도 너랑 나랑 여러분과 누군가 하나가 A와 B가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을 통해서 재판관의 판결 땅을 통해서 그 A와 B 간의 올바른 관계, 법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 승복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뭐 배상하고 잘못하면 감옥 가고, 이런 그 법에 따라 그 판결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법의 역할이라는 거야. 굉장히 인상적인 문장이야. 쌤 새로 배웠어. 여러분들도 새로 배웠나? 자, 국내법은 물론이고 국제법도 예외는 아니다. 법은 다 똑같으니까. 그럼 이런 국제법도 당연히 국가 간의 올바른 관계를, 국가 간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일본이 말하는 국제법은 이런 게 아니네. 자기네들의 유리한 거짓말을 진실로 하는 그런 거네. 일본이 말하는 국제법도 잘못된 근거다, 그치? 이렇게 판단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1문단에 요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 글쓴이는 2문단에서 국제법, 즉 법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특징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2문단의 논리가 참 탄탄하지. 3문단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이제 히틀러가 전쟁 일으키고 미국이 참전하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켜가지고 막 이제 진주만 공습하고 막 그랬던 전쟁이잖아. 연합국들은 주로 이제 미국, 영국, 소련, 지금 러시아들은 과거 제국주의 일본이, 제국주의란 말은 힘으로 이제 해결하는 그런 거를 제국주의라 그래. 힘 약한 나라 막 짓밟고 점령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막 힘 지배하고 막 그랬잖아. 1894년 청일전쟁, 청은 당시 중국이었지. 전쟁 후 이웃 국가들을 무력으로 침탈하며 만든 일그러진 관계.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 짓밟혔잖아. 그런 것들 올바로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냉전의 격화로, 냉전은 이제 이 2차 대전 후에 우리 흔히 이제 서방 자본주의 국가와 소련 중심으로 공산주의 국가 간에 2차 대전에 힘을 합쳤는데 그 이후에 힘의 대결을 펼친 거야. 특히 이제 여기서는 미국이었고 여기서는 소련이었지. 그게 냉전. 그러니까 싸우지는 않지만 힘센 두 국가가 서로 적당히 하자. 까불지 마. 이렇게 치지 마. 먼저 이렇게 서로 막 긴장 관계 유지하는 거야. 차가운 전쟁에서 콜드 워에서 냉전이라고 하는 거야. 격화라는 말은 냉전이 서로 심해졌어. 심해져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과거사 청산에는 불완전했지만 일본은 패전국이잖아. 그러니까 재가를 치러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소련과 이제 아시아에서 소련의 어떤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쉽게 말하면 일본을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어. 그래서 일본이 원래 패전국 해가지고 다 망했어야 되는데 살려줬어. 미국이 일본을 살려줬어. 그게 불완전한 거야, 이게. 그렇지. 했지만 일본 스스로 국제법을 내세우며 과거의 불법적인 행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소리지. 정당화해서는 안 되지. 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좀 지울게. 사문단 보겠습니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올바른 관계, 국제법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잖아. 올바른 관계란 무엇인가? 17세기 말 조선과 일본 정부가 울릉도 징계를 통해 내린 결론, 울릉도의 1도, 하나의 섬은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것에 기반한 것이다. 기초한 것이다. 이때 결착된 관계, 이때 딱 결론이라는 말은, 결착이라는 말은 결정돼서 딱 붙어버린 거야. 영구 불변된 관계는 적어도 1904년 러일 전쟁 전까지 유효하였다. 그럼 이때 맺은 것, 이때 1700년부터 1905년까지는 한 번도 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게 없었던 거야. 다 우리 땅이야. 조선 땅이라는 거지. 이것은 조선국 교재 심할 내탐서, 태정관 지령, 대일본국 전도 등 과거 일본 정부의 문서나 지도들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자기네들의 어떤 그 문서에도 독도는 우리 땅, 일본 땅이 아니다. 조선 땅이다. 라고 했다는 거야. 또한 관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졌는지는 1836년 아이지야 하치에몬이라는 자가 몰래 울릉도에 드나들다가 처형을 당하고 일본 서해안 곳곳에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항, 울릉도로 가지마, 울릉도로 가는 것을 금지했다. 팻말이 세워진 것에서 또 알 수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조선은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본은 그것을 왜곡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1870년대 일본 내에서 정한론 임진왜란 여러분 알지?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리기 위해서 우리 좀 빌려달라 쳐들어왔잖아. 이 정한론이 한국을 정벌하는 그런 거야. 말도 안 되지. 이때부터 이제 일본이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1876년에 무슨 조약으로? 강화도 조약. 근데 운요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 맺으면서 불편도 조약 맺고 쳐들어오기 시작했잖아. 그런 거지. 체제 변경. 어떻게? 독도는 우리 지네 땅이 일본 땅이라고. 왜냐면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조선을 야금야금 이제 먹어 들어오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독도도 슬그머니 이제 일본 땅이라 막 우기기 시작한 거야. 이러한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본이 우리 한국을 야금야금 먹어 들려오는 차에 독도도 같이 집어넣어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한 번도 바뀜이 없는 것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야. 맥락 알겠지? 1982년 조선 정부의 울릉도 강철사 파견 이후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이주와 삼림 도벌이 외교 문제로 이제 크게 이제 이슈가 된 거야. 비화라는 말은 크게 이슈가 된 거지.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단속하는 흉내를 내더니 차츰 방관 내버려 둔 거야. 내버려 둔 거지. 태도를 취하였다. 1902년에는 일방적으로 울릉도에 일본 경찰 주재소, 이게 파출소 같은 거야. 주재소가 설치하고 그 불법 세력을 이들이지만 불법 이주하고 막 비호하겠다 봐준 거야. 봐준 거지.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져가지고 이것들 설치인 거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했지. 아니, 그 당연하지. 영토 들어가가지고 막 경찰 만들고 막 그랬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지네들이 말하는 국제법을 지네들이 먼저 위반하고 나중에는 국제법 운운하면서 이제 막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네가 먼저 위반했고 국제법에 따라 위반했고 나중에 국제법으로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이게 얼마나 논리가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냉철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자, 6문단 봅시다. 1900년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를 제정하는 등 울릉도 관리를 강화하자 일본은
독도로 눈을 돌렸다.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은밀히 편입하고 해군 막루가 이제 감시 초소잖아. 감시 설치하여 전쟁 기지로 활용하였다. 이런 행위들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서 독도를 한 거야? 아까 봐봐. 여기 봐봐.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1905년 자국의 영토를 편입했다.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지? 이거 교과서에 썼으니까 이게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야? 그냥 막 들어왔잖아. 전쟁 중에 그냥 막 집어넣었잖아. 우리 군력 약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힘 빠져가니까 막 쳐들어간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정당한 근거야? 정당한 근거 아니지? 정당한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 이거야.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교과서 일본의 그 세력들, 독도를 자기 땅으로 일본 땅에 우기는 그런 세력들이 만든 교과서의 논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일방적이고 억지인지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죠. 자, 7문단 갑시다. 또한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해 국제법상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어불성설이다. 라는 거지.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를 통해 일본 선박이 독도에서 조업하는 것을 금지했어. 일본 측은 이를 어기고 몰래 불법 조업을 감행했어. 또한 6.25 전쟁 1950년 독도를 미 공군의 포격 연습지로 지정하도 유도하고 독도에 불법 상륙하여 마치 자기네 영토인 것처럼 팻말을 박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 무력적인 음모로도 독도 탈취가 어렵게 되자 국제사법재판소를 거론하며 국제법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운운하게 된 거지. 힘으로 점령하나도 안 되니까 억지로 이제 우리가 뭐 재판소를 제소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운운하게 됐다. 이제 이야기하게 된 거다. 그죠? 국제법에서 평화적 수단에 노력한다. 이거는 이거잖아. 처음부터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진짜로 정말로 이제 우리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을 우기면 처음부터 국제법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야지. 근데 실상을 알고 봤더니 중간 단계 뭐였어? 지들이 몰래 점령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국제법으로 하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막 힘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야 선생님한테 일러볼까? 가볼까? 재판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막 억지 이제 우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야. 자, 이 7문단의 논리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1문단에 얘기했던 이거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영토로 편입했다 라는 그 논리를 깼고 아까 그 7문단에서는 요거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도 허구라는 것을 지금 반박한 거야. 알겠지? 이 글 전부는 7문단까지는 자, 요게 말이 안 되는 거 요것도 말이 안 되는 거 라는 거였지. 7문단 8문단 보겠습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요컨대 법은 올바른 관계 회복을 지향하며 추구하며 불법적 행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다. 감싸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지. 국제법적으로 일본이 한다 그랬잖아. 일본이 불법적으로 독도에 대해서 막 점령하고 막 우겼는데 그걸 감싸는 것이 아니지. 일본 교과서에 독도 기술, 독도 서술은 결코 평화롭지도 공공연하지도 않은 과거 일본의 불법 행태를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렇지. 그게 우기고 있잖아. 그리고 이러한 행태는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며 싸워라 하며 국제사회와 미래세대에게 크나큰 불행의 짐을 지우고 있다. 과거 거듭된 침략 전쟁으로 이웃 국가들의 주권과 인권을 유린하다, 철저히 짓밟다. 일본으로서는 역사상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안 하잖아요. 일본은 이렇게 한 번도 사죄하지 않았잖아. 계속 막 우기고 아니라고 막. 얼마 전에는 하버드대 램자이어 인가 아닌가 하여튼 램자이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교수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을 아주 그냥 막 굉장히 비하하고 모락했던 걸 했었잖아요. 끊임없이 기어오른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도 이들의 돈을 받거나 기득권 때문에 내부에도 우리가 토착 왜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토착 왜구, 토외 또 있다. 우리 내부에 적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독도 우리 땅 아니야? 일본 잘못한 거잖아 라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거를 계속 상기시키고 일본이 그럴 때마다
100배, 1000배 더 응징하는 그런 마음의 결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그 옛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 이전부터 독립운동했던 그 선조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100번째 그때도 지금도 정당성 없는 독도 왜곡이라는 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